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벡터 공간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공간 형태를 지금 고려를 하려면 데피니션들이 있어야 돼서 공리들을 가지고 먼저 벡터 공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성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떤 대수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집합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연산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통 지금 교육과정에서 닫혀있다를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닫혀있다 같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A랑 B를 이 벡터 공간의 원소로 꺼내는 거죠. 근데 벡터 공간에 우리가 지금 집합을 하나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 집합의 원소들은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벡터들 꺼내서 벡터들을 합한 게 다시 벡터, V에 대한 벡터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보통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수적 공간이라는 거는 이런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연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연산에 대한 결과가 다시 V에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간상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집합을 잡아놓고 연산들을 주고 이러한 닫혀있다라는 정의들을 보통 깔아놓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더하기는 벡터 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곱을 정의하고 싶은데 벡터상에서는 곱하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가 어떤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R3 정도로 보겠다고 하면 이 벡터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고려하는 거냐면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벡터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벡터 두 개에 대한 합을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V가 달라지면 다른 식으로 또 정의하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순서상의 합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5, 3 더하기 빵 이래가지고 벡터 합을 정의한 거고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실수상의 원소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취해주면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연산을 가지고 벡터 공간이라는 거를 정의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스칼라 곱이나 벡터 합에 대해서는 항상 닫혀있는 상황을 잘 깔아놓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연산이 잘 정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공리들이 있는지 천천히 한 번씩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처음 공리는 이렇게 x 더하기 y가 y 더하기 x랑 같아지는 조건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순서상을 보통 벡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좀 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정의하기 위하여 이 더하기에서 순서상이 더한 더하기 성질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비슷한 성질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으면 다 벡터 공간을 보겠어 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상황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잖아요.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런 성질을 지금 주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이고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치 얘네들은 다 벡터인데 이 벡터들의 합을 앞에 먼저 계산하거나 뒤에 먼저 계산하거나 같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고등학교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벡터 합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계산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두세 개만 더할 일이 아니라 4개, 5개를 더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게 앞에서 먼저 계산한 결과와 뒤에서 계산한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배제시키자라는 의미로 이 두 번째 조건을 넣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연산들은 잘 정의되려면 항상 결합 법칙을 깔고 가다 보니까 이러한 성질들이나 정의들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꼭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건데,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줄 거고, 여기서는 0이 아니라 0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0벡터라고 해요. 벡터. 자, 0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분이 0으로만, 숫자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을 0벡터라고 하는 건데, 0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V에. 근데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V에다가 0벡터를 더한 거와 0벡터에다가 V를 더한, 다시 V벡터가 나오게, V벡터가 나오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들이 다 0으로 정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순서상에서는 다 0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 맞고, 벡터 공간에 따라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0벡터가 의미하는 바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뭐냐면 어떠한 원소를 꺼내더라도 이 V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가 되겠죠. 이 V에다가 오른쪽에 더하든 왼쪽에 더하든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같아질 텐데, 뭐로 같아지냐면 V가 그대로 나오게끔 이런 0벡터를 접어줄 수 있으면 그걸 벡터 공간에 대한 조건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에서는 뭐가 되죠? 0,0,0 같은 게 0벡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러한 0벡터를 0벡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항등원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원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V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그대로 나오게 하는 원소가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연산에 대한 그 원소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원소, 그러니까 이걸 이 0벡터를 항등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항등원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나는 이걸 벡터 공간에 대한 조건을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을 바라보죠. 네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마이너스 x가 V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랑 마이너스 x랑 0벡터 결과가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기호를 내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냐면 더하기에 대한 역원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만나는 게 R3 정도 되니까 더하기에 대한 역원이 그냥 뺀 거랑 거의 같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더하기에 대한 역원, x에 대한 역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항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원소를 더해서 0벡터가 나오는 항등원이 나온 상황이 되면 그거를 역원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어떤 원소더라도 항상 역원이 존재한다는 걸 줘야지 A4가 된다, A4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번째 조건까지 이렇게 꺼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스칼라 곱이랑 더하기 형태가 있으면은 두 개가 잘 조합이 돼야지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공리로만 얘기를 하면 벡터 합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과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A5 조건을 주는데, 일단 처음 조건은 이거는 스칼라
그다음에 이건 벡터 정도로 보죠. 얘는 스칼라, 그다음에 얘네들은 벡터예요. 그러면 이 스칼라 곱이 벡터 합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배 법칙 상황처럼 스칼라 곱을 x에다가 y에다가 이렇게 취해서 둘의 합 결과로 우리 정의하자라고 얘기해버리는 게 A5 상황이고, 그럼 A6는 반대로 스칼라 두 개의 합이 벡터 하나를 만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x의 알파 베타의 스칼라별을 취해서 더한 결과랑 같아지는 조건을 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7은 알파 베타 스칼라인데, 스칼라끼리는 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8은 1이랑 x의 스칼라 곱은 그냥 x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8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벡터 공간이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공리가 성립하면 그 집합과 더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을 통틀어서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벡터를 빼기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대학 이후부터는 사칙연산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도 사칙연산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왜 곱하기를 나누기의 의미로, 나누기를 곱하기의 역수 의미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빼기는 더하기의 역원 개념으로 원래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수학이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사칙연산을 우리가 잘해야 돼 라는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이칙연산으로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벡터 스페이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더하기 스칼라 곱 형태만 있으니까 내가 빼기의 의미를 줘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원의 개념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러한 공리를 가지고 어떠한 성질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리인데 증명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정리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은 x의 0이라는 스칼라별을 취해주게 되면 얘는 0벡터가 된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순서상에 0 다 그냥 스칼라별 하면 빵빵빵 되니까 빵이잖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런 순서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항함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속함수들의 집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벡터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그냥 순서상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뭘 증명해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 이 공리들 이 조건만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0x가 0벡터가 된다는 걸 주고 싶은데, 여기는 0벡터라고 하는 건 더하기 연산에 대한 항등원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그 성질을 잘 이용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0을 이제 고려할 때는 실수상에서만 우리가 국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실수 위에서의 그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채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채 개념이 보통 없으시니까 실수로 제한을 걸고 얘기를 할게요. 채 위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 이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래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실수의 원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0은 실수 0을 고려하는 건데, 0에 대한 성질들은 우리가 마음껏 써도 되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러면 0은 0 더하기 0을 취했을 때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0 더하기 0에다가 x의 스칼라별을 취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보니까 이러한 성질이 있죠. A6이라는 성질을 보니까 A6은 이 스칼라에 대한 합을 벡터와 만났을 때 분배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A6에 의해서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0x, 0x, 0x는 다 동일하게 흘러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여기 A4 부분을 보니까 어떤 원소더라도 항상 더하기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여건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바이 A4에 의해서 적당한 y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0x가 y를 만나면 0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양변에다가 y를 더해주죠. 그러면 x와 y가 만나면 0벡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통째로 0벡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A2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0벡터가 되는 걸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3 조건에 의해서 이런 0벡터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준 거였으니까 결국 0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벡터가 0x가 된다는 걸 A3 공리에 의해서 보장했으니까 결국 0x는 0벡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에서 갖고 있던 성질들을 일반화된 정의를 통해서 벡터 공간을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만으로 얘를 보이는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일반화라는 의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니까 그 의미를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고려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항등원의 유일성, 그 다음에 여건의 유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을 또 지워보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원이 유일한지를 고려하고 싶은 건데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유일하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때는 어떤 식의 논리로 증명을 하게 되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근데 보통 귀류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귀류법 같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항등원이 존재한다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의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끌고 가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야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게 귀류법이고 좀 동일법이라고 소개했던 건 뭐냐면 임의의 두 0벡터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둘이 같다는 걸 보여버리면 그러면 임의로 꺼냈으니까 같은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서 그런 논리들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일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이랑 0'을 항등원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물론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을 생략하면서 지금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항등원이니까 이 두 항등원이 같아지면 모든 항등원이 하나밖에 없어를 증명한다라는 건데 뭐야 두 개 꺼내놓고 두 개 같다고 해서 왜 다 같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0벡터 0'이라고 표현해놓은 이 벡터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주고 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성을 주고 뽑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 없이 뽑은 녀석들은 어떠한 수도 어떠한 항등원도 대체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항등원들을 대체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어떤 애를 꺼내더라도 항상 같아지는 일반적인 논리를 증명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결국 모든 항등원이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상황이니까 사고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수학은 좀 수학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 언어를 따라서 한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얘와 얘가 같다는 걸 보여서 일반적으로 항등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얘를 같다고 놓을까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항등원에 대한 데피니션 밖에 몰라요. 뭐냐면 나는 어떤 원소를 더하면 그 원소가 나온다 밖에 없으니까 그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두 0벡터를 두 항등원을 더해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만 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냐면 나는 얘를 항등원으로 보고 얘를 어떠한 원소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떠한 원소를 더하면 A3 공리에 의하여 뭐가 보장된다고 했냐면 이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보장해주는 상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얘는 항등원이에요. 항등원에 어떤 원소를 더하면 A3 조건에 의하여 0'과 0이 같아진 상황이 나왔으니까 임의의 두 항등원을 꺼냈더니 항상 같아진다는 걸 보장해서 항등원은 유일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황인 여건의 유일성도 보장이 되냐, 얘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죠. 여건이 유일하다는 거니까 여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있다 가정을 해서 그 둘이 같다는 걸 보장해버리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벡터 x에 대한 여건을 yg라고 놓고 그러면 이 yg에 대해서 둘이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g로 끝나는 상황만 되면 둘이 같다는 걸로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건에 대한 데피니션만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면 그 외에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원소와 만났을 때 0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g라고 하는 녀석은 x를 만나면 더해졌을 때 빵 벡터, 0벡터, 항등원이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쓴 다음에 x 플러스 y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g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0벡터는 y랑 x가 만나도 0이지만 g랑 x가 만나도 0이잖아요. 거기다 교환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A1 공리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보장해 줄 수 있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A3 A2 그러면 0벡터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항등원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얘가 여건에 대한 데피니션이네요. 0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항등원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g가 나온다. 그래서 y랑 g랑 같다. 그러니까 여건도 하나밖에 없어 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거 왜 보이냐라고 하면 물론 논리적인 흐름을 이제 이용할 때 얘네들이 사용하는 중간중간 단계들이 있어서 얘를 먼저 증명해 본 거고, 사실 항등원이나 여건의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면 계산이 너무 힘들어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공리를 잘 세운 상황이 아닌 상황까지도 흘러가게 돼서 그런 대수적인 공간에 대해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고려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정리 상황까지는 고려해봤고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등원 유일하고 여건의 유일하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고려해보고 싶은 거는 예제 하나 정도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예제 하나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R3 같은 거를 고려하지 말고 Rn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이 P3X라는 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죠. 자, 이런 애들은 뭐냐면 3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면 A, B, X, CX제곱, 그 다음에 DX 세제곱, 그 다음에 A, B, C, D는 실수의 원소. 자, 이렇게 해서 P3X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에 대한 더하기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 더하기를 가지고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굳이 고려 안 해봐도 될 것 같은 건 A1, A2 이런 애들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 A3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0벡터가 뭐냐라고 항등원 0다항식을 고려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는 원소를 px 정도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
0을 더하면 빵이니까 p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A4가 성립하는지를 만약에 판단한다고 치면 px에다가 뭘 더할 수 있냐라는 건데, 마이너스 1배를 스칼라 배 해서 px에다가 더해주면 얘가 동류항의 계산에 의해서 0다항식이 나올 걸 알고 있어서 A3 조건도 성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5 정도까지만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KS의 PX 형태라고 하면 KPX, SPX 뭐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도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하면 잘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벡터 공간이 되냐라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8가지 공리를 다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이 내용 다음 얘기들인 부분 공간에 대해서 부분 공간이 성립하냐라는 걸로 문제를 많이 물어보게 돼요. 어쨌든 공리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예들은 뭐 이렇게 연속함수, 그 다음에 R3, Rn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행렬 공간, 이런 친구들은 다 벡터 공간이 되는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외에 특수한 애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이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차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항들은 부분 공간에서 보통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부분 공간에 대한 소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